2025년 세계 경제와 안보는 사상 최고의 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으로 맞대응했고, 일본은 고개를 숙이며 외교적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린 세계 전략 컨퍼런스 수백 명의 전문가 앞에서 조용히 던져진 한 문장 한국이 멈추면 세계도 멈춥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아 하트웰이에요. 저는 한때 CIA에서 일했어요. 컴퓨터, 지도, 보고서를 보면서 전 세계를 관찰하는 일이었죠.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패턴을 찾아내고 경고하는 게 제 임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야기를 전해요. 진짜 이야기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때로는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말이죠. 어느 날 아침 저는 하버드에서 열리는 큰 회의에 초대받았어요. 각국의 리더들과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대통령도 오고 장군도 오고 과학자들도 왔어요. 저처럼 기자도 몇 명 있었고요. 우리는 다 함께 모여 세계의 미래, 권력, 평화, 그리고 우리가 모두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처음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사람들에게 제가 뭘 새롭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제 마음속에 걸리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건 바로 조용함이었어요. 평소의 조용함과는 좀 달랐어요. 도서관이나 영화관 같은 조용함이 아니라 뭔가 오기 직전의 조용함 있잖아요.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숨죽이는 듯한 느낌이요. 그건 2달 전부터 시작됐어요. 미국 정부가 어느 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에 세금을 더 붙이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이건 미국 제품을 보호하려는 조치였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그 발표에 깜짝 놀랐어요. 중국은 바로 반격했고, 유럽은 불만을 말했고, 일본은 대화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나라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한국이요. 항의도 안 했고, TV에 나와서 비판도 안 했어요. 그저 조용히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무서운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선택권이 없는 거지. 라고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엔요.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조용함이 시작되고 나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공장들이 하나둘 멈춰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어요. 처음엔 캔자스에 있는 작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시작됐어요. 아주 특별한 공장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공장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공장의 기계들이 멈췄고 직원들은 조기 퇴근을 했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그냥 잠깐의 문제일 거야. 큰일 아니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디트로이트에 있는 또 다른 공장이 멈췄고 텍사스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보고서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메모리 칩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소식, 배터리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는 말, 화면용 특수 유리가 늦게 왔다는 얘기, 그리고 소프트웨어 패치가 누락되었다는 내용까지요. 그런데 그 모든 부품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한국에서 온 것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한국을 탓하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운송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고 시스템 오류일 거예요. 또 누군가는 그렇게 덧붙였어요. 그런데 저는 CIA에서 일했잖아요. 저는 계획된 행동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그리고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조용했지만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한국은 소리 지르지 않았고 위협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살짝 속도를 늦췄을 뿐이에요. 작은 일들, 짧은 지연, 사소한 보류. 하지만 그 작은 일들이 모이니까 아주 빠르게 커다란 문제가 됐어요. 저는 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누락된 칩 멈춘 업데이트를 하나하나 추적했어요. 마치 어두운 숲에서 빵 조각을 따라가는 것처럼 흔적을 쫓았죠. 그리고 그 끝은 한 곳으로 이어졌어요. 바로 한국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가 한마디 말도 없이 전 세계에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랐어요. 총 한 발 쏘지도 않았고 시위도 없었고 SNS에 뭐라고 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조용히 아주 정교하게 움직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 조용한 움직임을 모르게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반응했죠.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그날 저는 제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그냥 평범한 스마트폰이었어요. 매일 쓰는 물건이죠. 전화하고 뉴스 보고 음악 듣고 늘 그렇듯 당연하게 쓰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달라 보였어요. 뭔가 숨겨진 단서를 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퍼즐의 한 조각처럼요. 그래서 저는 이 휴대폰을 해체해보기로 했어요. 물론 진짜로 분해한 건 아니에요. 제가 기술자는 아니니까요. 대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 부품들이 어떤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 조사해보기로 했어요. 화면은요? 한국산 특수 유리로 만들어졌더라고요. 배터리? 한국 회사에서 만든 거였어요. 메모리 칩? 역시 한국. 심지어 카메라 부품 일부도 한국 기술이 들어가 있었어요. 제 폰 뒤에는 미국 회사의 로고가 붙어 있었지만 진짜 심장은 한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도 살펴봤어요. 노트북, 자동차, 병원 기계들까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또 나왔어요. 계속해서 한국 부품들이 들어있었어요. 내가 이걸 왜 지금까지 몰랐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세계 곳곳에 자기 기술을 심어두고 있었는데도 조용했어요. 자랑하지도 과시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다들 휴대폰을 보면서 웃고 말하고 걸어가고 있었죠. 그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손에 들린 그 작은 기기가 한국의 기술 덕분에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이야기를 꼭 전해야겠다고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한국은 단지 시스템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시스템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하버드에서 열린 회의장에 섰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정장을 입었고 어떤 사람은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다들 중요한 이야기를 들으러 온 눈빛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좀 떨렸어요. 그래도 해야만 했어요. 저는 무대 앞까지 걸어나가 제 휴대폰을 높이 들어 보였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 휴대폰, 제가 말했어요.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여기저기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분은 웃으셨고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쾅! 사람들이 놀라서 숨을 들이켰어요. 누군가가 외쳤어요. 화면 깨졌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폰을 주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화면 멀쩡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두 조용해졌어요. 이건 특별한 유리로 만들어졌어요. 강하고 유연하고 쉽게 깨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유리는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순간 공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저는 다시 폰의 뒷면을 열며 설명했어요. 이 배터리, 한국 제품이에요. 이 메모리 칩, 역시 한국. 이 화면도 한국에서 왔어요.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놀란 표정도 있었고 민망해하는 표정도 보였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온 전문가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도 미국 제품이잖아요? 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겉으로 보기엔 미국 제품이죠. 하지만 한국 없이는 이 폰은 아예 켜지지도 않아요. 그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건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뭔가를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한국을 보조자나 따라가는 나라로만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들 앞에서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돕는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걸 지탱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들은 이 모든 걸 자랑도 없이 박수도 없이 그저 묵묵히 해내고 있었던 거예요. 휴대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회의장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자세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다들 제 말을 좀 더 진지하게 듣기 시작한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거대한 배 한 척이 떠 있었어요.
축구장보다도 긴 배였고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위에는 여러 색깔의 컨테이너들이 마치 블록처럼 높게 쌓여 있었죠.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물었어요. 앞줄에 앉은 어떤 분이 대답하셨어요. 화물선이요. 맞아요, 제가 말했죠. 하지만 단순한 배가 아니에요. 이건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 중 하나예요. 이 배는 음식을, 옷을, 전자기기를 실어요.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것이 이런 배를 타고 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배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중국? 독일?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대한민국이에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더 많은 배들이 나왔어요. LNG 운반선, 유조선, 군함까지요. 하나같이 크고 튼튼하고 첨단 기술이 들어간 배들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고급 기술이 들어간 배의 80% 이상이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 무역의 대부분이 이런 배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배들을 만드는 도시가 바로 부산, 울산, 거제 같은 곳들이에요. 어디선가 조용히 진짜 몰랐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 몰랐어요. 우리는 늘 목소리가 큰 나라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 조용한 사이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배들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회의장은 정말 조용했어요. 지루해서가 아니라 충격과 깨달음의 조용함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의 90%는 바다를 통해 이동해요. 그런데 한국이 그 배들을 멈춘다면 바다가 멈추고 잠깐 말을 멈춘 뒤 사람들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세상이 멈추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새로운 감정을 느꼈어요. 그건 부러움이 아니었어요. 그건 존중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조용한 거인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조선 산업 이야기에 놀라서 조용해진 그때 저는 또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이번엔 전혀 다른 이미지였어요. 넓은 들판을 힘차게 달리는 검은색 전차 한 대였어요. 정말 멋있고 강해 보였죠. 이 전차의 이름은 K 흑표예요. 제가 말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전차 중 하나예요. 몇몇 사람들이 눈썹을 올리며 물었어요. 한국이 전차도 만들어요? 네,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차만이 아니에요. 한국은 전투기, 잠수함, 자주포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만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른 나라들이 줄을 서서 사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세계 지도가 나왔어요. 폴란드는 한국산 전차 1000대와 전투기 48대를 주문했어요. 호주, 이집트, 노르웨이도 한국 무기를 구입하고 있고요. 원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만 무기를 사던 나라들이 이제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장 안에 조용한 놀람이 퍼졌어요. 저는 천천히 무대 위를 걸었어요. 예전에 제가 CIA에서 일할 때만 해도 한국은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였어요. 뭔가를 만들어서 파는 나라가 아니라 주로 사는 나라였죠. 그러다가 제가 멈춰 서서 관중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기술을 직접 만들고 세계에 수출하고 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고 누군가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바뀐 걸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바뀐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조용히, 꾸준히,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누가 보든 말든 말이에요. 그건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다른 나라들이 말로만 앞섰을 때 한국은 손으로 진짜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걸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한국은 누가 초대해주길 기다리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냥 자격을 갖추고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 순간 저 자신도 깊이 감동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한국을 바라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였거든요. 한국의 힘은 큰 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조용하게, 꾸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성장한 그 여정 속에 있었어요. 조선, 무기, 기술 이야기까지 다 끝나고 나니까요. 저는 이제 한국의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더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의장 뒤쪽 스크린에 짧은 영상을 하나 틀었어요. 그 영상은 뉴스도 아니고 군사훈련 장면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평범한 한국 드라마 한 장면이었어요. 작은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이 나왔어요. 웃고 울고 서로 반찬을 챙겨주고. 너무 평범한 장면이었지만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사람 사는 모습 그대로였죠.
회의장은 금세 조용해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분들은 미소를 지었고 어떤 분은 눈가를 훔치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이 장면은 나의 아저씨라는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드라마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브라질의 한 광장이 나왔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서 같은 드라마를 함께 보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청소년들이 한국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 환호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너무 순수하고 진심이었어요. 마지막으로 K-팝 영상이 나왔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청년들이 한국어 노래를 따라 부르고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저는 무대 앞으로 걸어 나가서 조용히 물었어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한국 이야기에 빠질까요? 그때 객석 어딘가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감정 때문 아닐까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의 문화는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에요. 사람들과 연결되고 느끼게 만들어요. 그리고 바로 그게 제가 보기엔 한국의 가장 강력한 힘이었어요. 총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브라질에서 어떤 낯선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프랑스에서 어떤 여자가 미소를 짓고 케냐에서 어떤 아이가 춤을 추게 만드는 힘. 그런 힘은요,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건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준 슬라이드는 아주 단순했어요. 손톱보다도 작은 반도체 칩 한 개가 화면에 크게 떴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떤 분은 고개를 갸웃했고 어떤 분은 그냥 지켜보셨어요. 겉보기엔 그저 작은 금속 조각 같았죠.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고 소리도 안 나고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했어요. 이 조그만 칩이요.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병원 장비, 심지어 군사 시스템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세상 많은 것들이 작동을 안 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숫자들이 나왔어요. 큰 숫자들이었죠.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을 한국이 만들고 있어요. 이 말은요, 한국이 멈추면 컴퓨터가 느려지고 스마트폰이 멈추고 자율주행차도 멈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온라인 세상이 멈추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그 칩 하나가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칩을 만든 나라가 바로 그동안 조용했던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에 다들 놀라신 거죠. 저는 스크린 앞에서 뒤돌아 회의장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한국은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강해요. 자랑하지 않아도 영향력이 있어요. 그냥 묵묵히 정밀하게 진심을 담아 자기 일을 해내요. 잠깐 말을 멈추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우리는 늘 크고 목소리 큰 나라들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끔은 가장 조용한 나라가 모든 걸 바꾸기도 해요. 그날 하버드 회의장에서는 제가 말을 마친 후에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조용함은 어색함이 아니라 생각이 깊어지는 조용함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정말로 한국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은요, 소리 없이 움직이지만 세계는 그 움직임에 반응해요. 소리 없는 힘. 그리고 정직한 기술력. 그게 한국의 방식이에요. 저는 천천히 발표 자료를 정리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저는 오늘 그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준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눈을 열었어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바랐어요. 이제 그들이 한국을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길. 여러분 이번 사연은 어떠셨나요? 묵묵히 전 세계에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한국이 자랑스럽네요. 여러분도 전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한국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초면 되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